골다공증을 흔히 소리 없는 뼈도둑이라 부릅니다. 통증이나 자각 증상 없이 뼈 내부가 서서히 무너지다가 순식간에 고관절이나 척추골절 등을 발생시키는데요. 그 결과는 매우 치명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성 척TV입니다. 골다공증성 고관절 골절 환자의 절반은 이전처럼 혼자 걷지 못하고 4명 중 1명은 장기 간병 상태에 놓이며 장기 침상 생활로 인한 합병증으로 5명 중 1명은 1년 이내에 사망하고 2명 중에 1명은 5년 이내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골다공증은 단순한 뼈의 노화가 아니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인 만큼 아무런 증상이 없는 지금 이 순간부터 정확한 골밀도 검사와 적극적인 예방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든든한 뼈를 지키는 유일한 안전장치입니다. 오늘은 골다공증 환자들의 뼈 건강을 위해 검사부터 치료약물, 식단, 운동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내 골다공증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부터 아셔야 관리가 됩니다. 골밀도 검사에서 나오는 T점수, 이 숫자로 진단해요. T점수가 -1.0 이상이면 정상, -1.0에서 -2.5 사이면 골 감소증, -2.5 이하면 골다공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2.5 이하이면서 골절이 이미 있거나 -3.0보다 더 내려가면 골다공증 중에서도 골절 위험이 특히 큰 초고위험군으로 보고 더 적극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 하나가 뼈의 강도를 전부 말해주진 않아요. 뼈의 강도는 골밀도뿐 아니라 뼈의 미세한 구조, 그러니까 뼈의 질에도 좌우되거든요. 골밀도가 뼈 강도의 70에서 80% 정도만 설명한다고 보시면 돼요. 해병대 군인 10명과 일반 보병 군인 10명이 사람 수는 동일하지만 전투력은 차이가 나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골밀도가 정상으로 나와도 뼈의 질이 약해서 압박골절이 잘 생기는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59세 여자 환자분이셨는데요. T점수가 -1.2로 골다공증은 아닌데 요추 5번 척추뼈에 압박골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특별한 외상도 없이 요추 4번 척추뼈에 또 압박골절이 생겨서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은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당연히 골다공증 치료를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골밀도 검사에서 골다공증이 아니지만 뼈가 약한 경우가 꽤 흔합니다. 우리 몸은 지속적으로 뼈가 흡수되고 새로 형성됩니다. 유아기, 소아기에는 연간 뼈 교체율이 100%에 달하거나 성인의 10배 이상이 이르지만 성인이 된 후 안정기에 접어들면 평균 10% 정도의 뼈가 매년 흡수되고 새로 만들어집니다. 골다공증 치료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뼈 흡수를 억제하는 골 흡수 억제제와 반대로 뼈를 만들어내는 골 형성 촉진제로 나뉩니다. 골다공증의 1차 치료로 보통은 골 흡수 억제제를 사용하는데요. 매일, 일주일, 한 달, 3달 간격으로 먹는 약도 있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마다 주사로 맞는 약도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골 흡수 억제제 중에서도 6개월에 한 번 맞는 데노스마비라는 주사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먹는 골 흡수 억제제는 정해진 시간에 잊지 말고 챙겨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위장장애 위험이 커서 공복에 복용 후 30분에서 1시간은 눕지 않고 앉아 계셔야 하는 등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요. 반면 데노스맙은 6개월에 한 번 피하 주사로 가볍게 맞기 때문에 약을 주기적으로 챙겨야 하는 부담이 없고 위장장애도 거의 없으며 이빨 치료하는 분들이 걱정하는 턱뼈 골괴사의 부작용도 상대적으로 적어서 장점이 많습니다. 골다공증 치료 중인 분들에서 치과 치료 시 턱뼈 골괴사증의 위험은 보통 10,000명당 0.4명에서 4명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이긴 합니다. 참고로 T점수가 -3.0보다 낮거나 골다공증성 골절을 겪으신 초고위험군이라면 이 주사보다 먼저 뼈를 새로 만들어내는 골 형성 촉진제 주사를 권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를 시작했다고 검사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피검사를 하면서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해야 해요. 대표적으로 보는 게 칼슘, 비타민 D 수치, 그리고 뼈를 깎는 활동과 뼈를 만드는 활동을 각각 보여주는 골 흡수 표지자와 골 형성 표지자예요. 이 수치들을 치료 시작 전에 한번 재고 치료 중에도 다시 재서 약이 실제로 잘 듣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비타민 D는 혈중 농도가 30에서 50 사이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부족하면 경구 영양제나 주사제를 사용해서 따로 보충해드리기도 합니다. 골밀도 검사는 1년마다 시행해서 치료 효과를 확인하고 치료에 있어서 새로운 전략을 세웁니다. 약만큼 중요한 게 매일의 생활 습관이에요. 칼슘은 하루에 800에서 1000mg, 비타민 D는 800에서 1000 IU 정도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잔멸치, 마른 뱅어포나 새우, 치즈, 요거트 같은 유제품, 두부, 케일이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가 있어요.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은 표고버섯 등 버섯류, 연어나 고등어, 청어, 꽁치, 참치, 달걀 노른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 직접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칼슘과 비타민 D를 햇볕 노출과 음식만으로 충분히 채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저도 비타민 D가 정상보다 낮아서 근육 주사로 비타민 D를 주기적으로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환자분들은 칼슘과 비타민 D 영양제를 별도로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단백질 섭취도 중요합니다. 체중 1kg당 하루 2g 정도, 생선, 달걀, 콩류, 고기를 몇 끼 골고루 드시는 게 좋습니다. 소금은 하루 5g 미만으로 줄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흡연과 과음 둘 다 피하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골다공증 치료 효과를 가장 많이 갉아먹는 습관이거든요. 뼈는 가해지는 물리적 하중에 적응하여 스스로 구조를 강화하게 됩니다. 이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우주비행사입니다. 압력이 없어 체중 부하 자극이 완전히 사라진 우주정거장에 머무는 동안에 매달 뼈가 1에서 1.5%씩 무서운 속도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반대로 걷기나 러닝, 근력 운동은 뼈 형성을 촉진하게 됩니다. 활발한 육체 활동이 많아질수록 뼈는 더 튼튼해집니다. 따라서 골다공증 치료는 약물 치료와 함께 걷기, 뛰기, 근력 운동으로 뼈에 기계적 자극을 직접 전달하는 부하 운동의 협공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걷기나 러닝 같은 유산소 운동을 주 3회, 근력 운동을 주 2에서 3회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환자에서 골절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낙상입니다. 그래서 낙상을 예방하는 게 곧 골절을 예방하는 겁니다. 지난 1년간 넘어지신 적이 있거나 서 있을 때 불안정하다고 느끼신다면 낙상 위험이 높은 편이니 균형 운동도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60대에서 80대 여성분들이라면 의자, 등받이나 벽을 가볍게 잡은 채 허리를 곧게 펴고 발뒤꿈치를 높이 들어올렸다가 천천히 내리는 까치발 들기와 스쿼팅 운동 또는 의자에 앉았다가 엉덩이와 허벅지에 힘을 주며 일어서는 의자 스쿼트를 하루 10에서 15회씩 여러 번 반복하여 하체 근력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또한 균형 운동으로 싱크대나 식탁을 잡은 상태에서 또는 지지 없이 한 발로 10초에서 20초간 버티는 외발서기와 앞발의 발뒤꿈치에 뒷발의 발가락을 일직선으로 맞대고 서서 중심을 잡는 일자서기 같은 방법으로 형 능력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대로 골다공증 정기검사 챙기시고 식단 운동 꾸준히 지키시고 주기적으로 주사 날짜를 놓치지 않으시면 뼈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나요? 오늘 내용이 각 개인별로 다른 굴밀도와 뼈 상태에 대한 진료와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100세 건강의 시작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삼성척TV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